시장님도 저도 다행히 떨어지지 않아서 제 12대 서울시 의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때 제가 가슴이 웅장해질 것 같다는 느낌 말씀드렸는데요. 시장님, 다시 박유진 만난 소감이 어떻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어떤 그리고 참 기대인지. 축하드립니다. 예결위원장 취임하셨다고요? 아, 저 예결위원장 안 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진짜. 예. 다정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장님과 정말 1박 2일이라도 작정하고 모든 이야기 다 나누고 싶은 마음 늘 갖고 삽니다만, 시장님은 너무 귀하고 바쁘고 중요한 분이잖아요. 1분 1초가 얼마나 귀하겠으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TBS가 너무나 참담하죠. 162명, 2년째 월급 못 받고 있는 분들, 이 처참한 현실, 시장님은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로 이해하냐는 뜻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시의회의 의지는 가급적 빠른 속도로 출연기간 재지정을 해서 TBS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생중계로도 보고 있거든요. 저는 시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시간을 매우 기다렸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경로를 통해서 몇 번씩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시장님은 4년 전 제11대 서울시 의회에서 TBS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서 지금 사실상 방송국을 문 닫게 했던 일련의 과정에서 시장님은 TBS 방송국 폐지에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처음에 선거 후에 처음에 시의회가 구성되는 단계에서 1호 의안을 그 TBS 지원 폐지 조례 안을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뜻을 당시 시의회 의장단께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70%를 차지했던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전원 발의로 조례를 발의했었지요. 네, 제 정확한 워딩은 이게 과연 1호 의안으로서 바람직하냐. 시민들을 위한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정책적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돼야지 1호부터 TBS 사안을 더군다나 폐지하는 안을, 부정적인 안을 내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아침에 안 그래도 오늘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당시 상황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확히는 제가 역정을 냈다 이렇게 전달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1호 의안으로 처리가 안 되고 1호 의안은 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맞습니다. 결의안으로 처리가 됐던 걸로 되어 예, 있더라고요. 통과는 4호로 통과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었고, 당시 제 의견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전에 보궐선거로 제가 들어와서 1년 몇 개월 남짓, 저로서는 정말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것이 제가 시장으로 복귀하고도 1년 이상 건재했습니다. 또 그 조례안, 1호 조례안이 제출되고 나서도 그게 통과되는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됐는데, 그 기간 동안도 계속해서 방송이 되고 있었고요. 그 바람에 저는 우리 당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오 시장은 김어준과 짬짬이 했다류의 정말 엉뚱한 음해도 받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전 한 번도 TBS의 지원 조례, 지원 폐지 조례나 이런 걸 발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아마 의원님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의정 단상에서 두세 차례 제 뜻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기회도 있었고, 결정적인 것은 아마 24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의원님들 전원에게, 국힘 의원님 전원에게 보냈던 것 같은데. 맞죠. 서한도 보냈죠. 네, 서한도 시장님, 보내고. 시간상 그냥 이렇게 네. 이 질문을 모두가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네. 오 시장님은 TBS 방송국을 문 닫는 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런 말씀은 꼭 드려야 됩니다.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당시에 TBS가 정치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느냐는 굉장히 큰 의문이 있다. 그래서 사실 지원 폐지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적극 반대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다 하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섭섭한 것은 이번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TBS 관련해서 결의안이죠? 예, 방송 정상화 촉구 결의안입니다. 예, 결의를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걸 보고 제가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무슨 언론 탄압의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 사안이 아닌데 네. 정말 언론사로서의 위상을 존중하기 위해서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했던 건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마치 언론 탄압의 어떤 대표 사례인 것처럼 적시를 해놓으셔서 이건 좀 원래 있었던 팩트, 역사와는 좀 반한다 하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을 제가 간결하게 두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님의 억울한 마음도 잘 이해됩니다. 그런데요, 시장님은 명백하게 방송국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됐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국민의힘 전원 의원께서 전체 의원이 지원 폐지 조례를 발의했을 때 그럴 때 하라고 시장의 제2요구권이 있는 겁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제2요구권을 쓰셨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근데 분명히 해둘 것은 제2요구를 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이었느냐? 네. 그건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BS는 지금 현재 국가가 허용한 주파수 2개를 다시 제허가를 받았습니다. 제허가를 받은 조건이 조건부였어요. 조건부의 내용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자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경영 안정화가 가장 큰 포션이겠습니다만 8월 31일 날 보고안이 올라갑니다. 어떤 보고안이냐? TBS 방송국이 다시 시민의 방송으로 돌아갈 때 방송의 공정성을 자체로 필터링하고 외부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구 만든다. 공식 보고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공정성이라는 말은 시장님께서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더 이상 과거 같은 사례는 없겠구나라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80명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정책부대표는 문체위로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TB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체위 위원장님은 물론 국민의힘 위원장님입니다만 얼마든지 협치해서 명백하게 합리적 토론으로 아름다운 결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162명 임직원들은 난데없이 2년간 무급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100번 양보해서 그래, 김어준 씨의 방송이 편향이라고 했고 그 결과로 우리 사회에 여러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분은 나가셨잖아요. 나가서 유튜브에서 마음껏 잘 살고 계세요. TBS 방송국 남아있는 162명이 도대체 그 사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저번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상관이 있지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한통속 한마음으로 방송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저는 한통속이라고 말씀드린 기억은 네, 한통속은 없고요. 삭제하겠습니다. 그런 함께 연결돼 있다는 말씀하셨을 때 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이거 분명히 해야 되겠는데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그때 썼던 그 글에도 도대체 지금 남아있는 이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분들 중에는 그 일과 무관한 분들도 많은데라는 표현도 분명히 좋습니다.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그 남아있는 임직원들의 지금 이 처절한 2년간 무급의 삶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삶의 고통을 이해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모두가 기다리는 건 이 결론을 시장님의 확언으로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TBS 방송국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이렇게 언론 노조와 TBS 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는 3자 합의를 했어요. TBS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을 KBS라고 하면 서울 시민의 중심 채널이 TBS입니다. KBS 9시 뉴스를 틀면 대한민국 청와대와 국회 소식을 1번으로 다룬다면 TBS 9시 뉴스가 있다면 서울시정과 서울시의회 뉴스가 1번으로 나가는 구조.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이듯 서울 시민의 중심 채널 TBS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 방송은 무려 930만 더해서 EFN 경우 가청권 2,500만에 이르는 서울 경기권 주권자들이 애용하고 즐겨 듣던 우리 국가가 허락한 공중 주파수예요. 이걸 서울시가 이런저런 이유로 방송국을 35년 된 역사에서 문을 닫게 하는 걸 방치한다면, 바꿔 얘기하면 국가가 사용 허락한 공유제를 서울시가 박살내는 꼴이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장님, 결론이 중요하겠죠. 시장님, TBS 방송국 저희는 서울 시민 930만 주권자 시민의 삶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재난방송, 위기방송, 라디오의 소중한 가치, 본연의 가치를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서울 시민 피부에 와닿는 진짜 서울시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공식 채널로서의 가치를 생각해서라도 TBS 미디어 재단은 지역 시민 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이라는 이 소중한 방송사적 도전을 아름답게 완수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전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의원님께서 방송의 공정성은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건 의원님이나 우리 시의회가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공정한 방송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의지의 표명, 자율적인 의지의 표명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론합니다. 이 TBS가 그동안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시민들께서 갖고 계시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절차적인 어떤 형식은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것과, 그 다음에 TBS 구성원들이 자체적인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에 매진하겠다는 이 두 가지만 전제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시의회와 저희 시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TBS 정상화에 나서도 누가 뭐라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정성이 그토록 문제라면 공정성을 담보한 기구도 만들겠다고 8월 30일에 공식 보고합니다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더 이상 공정성 같은 이유로 이 중차대한 문제가 지체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입니다. 못 박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치 분위기가 민주당조차도 TBS 그동안 방송이 편향이었지 인정하는구나.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얘기는 그 주제만으로도 2박 3일감이죠. 그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차치하는 겁니다. 왜? 남아있는 162명의 임직원들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의원님, 공정성 같은 게 문제라면 그걸 담보할 수 있는 기구 만들 수 있다라고 넘어가는 거고요. 이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 집단 지성으로 이미 결과가 나오는 세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의 지시, 누군가의 세뇌 이런 거 통하지 않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장님과 장동혁 대표와의 설전을 보면 우리 다 그런 거 느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논지를 펼치고 있는지 국민들이 다 느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은 집단지성의 세계에서 자율로 두면 알아서 정반합 결론 납니다. 그것까지 터치할 일은 아니죠. TBS 문제 남아있는 시간, 시장님과 저희가 합치된 결론으로 전진하고 있다, 이 느낌을 꼭 국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TBS 방송국 정상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TBS 방송국 정상화하는 방법은 저희가 수많은 검토를 거쳤는데요, 이 경로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TBS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라는 법적 지위에서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추위에서 재단을 대표할 공식 대표진, 이사진이 결정이 되면 이사진은 서울시에 공식 요구를 합니다. 저희 다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절차를 밟게 해주세요. 서울시는 행안부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필요합니다라는 절차를 신청하면 행안부는 최선을 다해서 최단 시간으로, 이게 통상 1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 기간 대폭 단축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TBS 미디어 재단은 아직 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축이 좀 가능합니다. 최단 시간 단축해서 서울시 투자 출연 기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하면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당론으로 그리고 국민의힘 여러분들과의 또 마음을 합쳐서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이듯 서울시민의 중심 채널 TBS라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2027년 저희는 제12대 서울시 의회는 TBS 정상화 지원 조례를 통과시킬 과정 이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겠고요. 정치적 중립성 중요합니다. 공정성 중요합니다. 그건 그렇게 쉽게 넘길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쉽단 싶고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는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얘기했지만 신장식이라는 분이 진행하던 프로도 있었고요. 그분들 지금 다 민주당 가 계시잖아요. 민주당 진영 인사들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공정하다고 말씀하세요? 조국혁신당 당대표입니다, 시장님. 야권이 진짜 그래요? 잘 네, 모르겠어요. TBS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가 중요하니까요. 자, 지금 여기 지켜보는 수많은 언론인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소중한 토론의 결과가 오세훈 시장 신장식 민주당이라 불러 이렇게 도배될까봐 사뭇 걱정이 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